꼬맹이들, 길이라도 잃었어? 여긴 너희 같은 애들이 올 만한 곳이 아니야. 얼른 엄마한테 돌아가. 스노우랑 시종 얜 꼬맹이 아니거든. 긴장 풀어. 다 같은 편이잖아. 같은 편이라니.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얼굴들인데. 이 펜던트를 하고 동굴 밖으로 나오면 같은 편이 되는 거 아니었어? 있잖아. 지금 동굴 안은 검은 패안이 우글우글해. 여기까지 오느라고 우리 진짜 엄청 힘들었다고.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내 눈이 어두운 건가? 너희 펜던트는 어디 있는데? 어라? 왜 없지? 아까 웅명이랑 패안들을 상대할 때 어디다 떨어뜨렸나 본데? 웅명?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관청의 하수인 아니야? 아이고, 제가 높으신 분들은 몰라 뵀네요. 어디서 나온 분들이시길래 이런 곳까지 행차하셨습니까? 혹시 함정수사라도 나오신 겁니까? 저희는 다들 소소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이라 눈에 차실 만한 물건은 없을 텐데요. 오해요. 저희는 백년춘의 지루 사장님 친구인데 부탁을 받고 일을 처리하러 온 거예요. 그쪽이 지류 대방님과 아는 사이라면 전 백룡신군과 아는 사이입니다. 말로는 뭔들 못하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더 할 필요 없어. 형제들, 상황이 안 좋아. 튀어! 시종, 어떡하지? 오늘따라 뭘 해도 되는 일이 없네. 이런 게 바로 화서에서 말하는 일진이 사납다는 건가 봐. 일단 이 근처를 좀 돌아다니면서 그 규선생이라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는지 알아보자. 오늘은 어떻게든 해명을 들어야겠어. 네가 우리 아버지를 속여서 가짜 계약서에 서명하게 만드는 바람에 우리 사실 집안의 재산이 전부 날아갔어. 어머니도 그 충격에 몸져 누우셨다가 결국 돌아가셨고, 사람의 돈과 목숨을 빼앗아 놓고 자기만 쏙 빠져서 나 몰라라 하다니, 이 암시장에는 법도 없어? 아, 농담도 잘하시는군요. 이 화서의 법은 바로 대풍구장 아닙니까? 저 폐안과 응청이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못된 짓을 저질러 법을 어겼다면 진작에 폐안들에게 끌려갔지 여기 이렇게 서서 이야기나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규율은 저기 똑똑히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약조를 어기거나 맹세를 저버리지 말지어다 라고요. 저희는 규를 따르고 법을 지키는 소시민일 뿐입니다. 어느 말을 지어내시는데 너그러운 제가 한 번은 넘어가겠습니다. 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상적인 거래로 손해를 본 거라면 우리도 받아들였을 거야. 하지만 네가 나중에 꺼낸 그 계약서는 누가 봐도 사기의 공갈이었잖아. 아, 저런... 아버님께서 혹시 글도 모르고 서명을 하신 걸까요? 억제 부리지 마. 우리 아버지가 나이 드셔서 눈이 침침한 걸 노리고 이자 세배를 30배로 바꾸고 영은 눈꽃만하게 적어놨잖아.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해봐. 일부러 우리 아버지를 속인 게 아니라고 백령신군께 맹세해보라고. 아가씨, 아무래도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려야겠군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전부 대풍구장이 눈 감아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대풍구장은 계약을 지켰는지 어겼는지만 살피지 계약서에 무엇라 적혀있는지는 관심 바뀌거든요. 여기다 눈꽃만한 영이 아니라 꽈배기를 그려 넣었다 한들 아가씨께서 제게 뭘 어쩌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멀쩡히 서 있지 않습니까? 너 오늘 난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 지나가는 사람마다 네 더러운 짓을 다 알게 만들 거라고. 자, 그만들 하십시오. 다들 이렇게 몰려 계시면 장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잘 들으세요.
저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악귀는 아닙니다. 원래 장사라는 건 한 번 정하면 물릴 수 없는 겁니다. 뒷감당도 알아서들 하는 거고요. 하지만 오늘은 아가씨의 배짱을 높이 싸서 특별히 상황을 타개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해봐. 제 수화 중에서 저기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이 생긴 젊은이 보이십니까? 암시장 규율에 따라 아가씨가 1대1로 싸워 저 친구를 이긴다면 제가 아버님의 빚을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전부 돌려드리겠습니다. 1대1 대결? 하지만 화서에선 무력 충돌이 금지돼 있는데 결투가 가능할 리 없잖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저 가벼운 기량 대결일 뿐인데요. 서로 기술만 사용하니 털끝 하나 다칠 리 없고 그러니 패안이나 응촌이가 나설 일도 없습니다. 대풍구장이 굽어 살펴주시니 아가씨의 목숨에 무슨 변고라도 생길까 염려할 필요도 없지요. 제가 무슨 수작이라도 부릴까 염려된다면 이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를 적으면 됩니다. 모든 조항은 아가씨가 직접 적으면 안심이 되겠죠. 하지만 그럴 배짱도 없으면 장사하는데 술 안 피우지 말고 그만 물러가세요. 좋아. 하겠어. 무슨 일이야? 아이고 또 시작이야. 시종, 난 봐도 잘 모르겠어. 근데 저 아가씨가 유리한 거 같지? 그럼 빚 문제도 싹 해결되겠네. 왠지 암시장 쪽 사람이 실력을 숨기는 것 같은데. 이런, 저 사람 일부러 칼날을 향해 뛰어들고 있어. 왜 저런 짓을 하는 거지? 규율을 어긴 자는 패안이 바람과 함께 호련히 나타나 벌을 내리게 되지. 그렇구나. 저러면 대풍구장이 저 여자애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판단할 테니까 패안이 벌을 내릴 거야. 큰일이야. 여자 쪽이 힘 조절을 못하고 있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저 둘을 떼어놔야 해. 괜찮아요? 도와주신 덕분에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요. 대풍 구장은 선한 이에게만 벌을 주고 악한 이는 제멋대로 법을 어기며 날뛰게 내버려 두는 거야? 아쉽게 됐군. 골칫거리 하나를 시원하게 해결할 기회였는데 말이야. 근데 그쪽은 누군데 불쑥 나타나서 내 계획을 망쳐놓는 거지? 지원군을 데려왔나 보군. 몇 명이 와도 상관없다. 오늘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 그만! 귀한 손님께 무례하게 굴지 마라. 미처 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드렸군요. 규 선생께서 신몰선 내부에 마련된 응접실에서 사업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절 다른 곳으로 유인하려는 속셈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믿죠? 안심하십시오. 손님 친구분은 저희의 버시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 저희 구역에서 버색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저희도 지류대방님께 면목이 서지 않습니다. 예. 모두가 친구네요. 전부 다 오해였군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아껴두었던 약재를 전부 꺼내 저 아가씨에게 사줘드리겠습니다. 마음 편히 머무실 수 있게 하고 상처도 성성껏 치료해드리지요. 이렇게 처리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순식간에 변하네. 완전 열받아. 당신들 알겠어요.
저 여자분은 나중에 다시 보러 올게요. 앞장서. 먼 곳에서 벗이 찾아오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암시장 분들은 평소에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시나요? 우연히 다소 극단적인 사례를 접한 것뿐이야. 젊은이. 하지만 이런 생존 방식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네. 인정했네. 염치도 없게. 예의와 염치 이야기를 하다니. 오히려 내 쪽에서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네. 아주 오래전 화서 어딘가에 양떼와 사나운 범 한 마리가 살았다네. 범이 양을 잡아먹어 평안할 날이 없었지. 그때 의로운 협객 하나가 그곳을 지나게 되었고, 양들은 부디 자신들이 생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련한 자신들을 굽어 살펴달라고 읍소했다네. 협객은 양들을 가엾이 여겨 그 간청에 응하였지. 그 땅의 모든 맹수를 몰아내고 양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도록 뿔까지 없애주었다네. 협객이 떠난 후 양떼는 평화로이 지내며 크게 번성했지. 허나 여러 해가 지나 또 다른 사나운 범 한 마리가 양떼 앞에 나타났다네. 뿔이 잘린 양들은 도망치는 법마저 잊은 지 오래라. 결국 한 마리도 남김없이 범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지. 자, 이 이야기에서 자네들은 누가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나? 결국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마음속에 아직 정답이 떠오르지 않은 듯하니 이 규아무개가 답을 드리지.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나운 범도 의로운 협객도 아닌 가장 가련해 보이는 양떼라네. 스스로를 지키길 포기하고 협객에게 꼬리치며 구걸했기에 결국 파멸을 자초한 것이지. 약육강식, 적자 생존은 본디 자연의 섭리인 것을 어찌하여 오직 인간만이 인의와 도덕을 부르짖으며 스스로를 약자라 칭하고 순종을 미덕으로 삼는단 말인가. 내가 보기에 도덕이란 약자들이 내세우는 허울 좋은 구실일 뿐이네. 이익을 좇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이지. 본래 인간이란 생물이 모인 곳에는 지배와 복종이 따르는 법이네. 만약 스스로 송곳니와 발톱을 뽑아내고 손에 쥔 무기마저 내던져 그 힘을 허무맹랑한 규칙 따위에 넘겨준다면 우리 같은 이들이 나타난다 해도 원망해선 안 될 터. 그러니까 아무런 제약 없이 제멋대로 남을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바라시는 모양이네요. 하지만 전 그런 세상은 싫어요. 다른 사람한테 칼이 겨눠지는 것도 싫고 제가 남한테 칼을 겨누는 것도 관심 없어요. 마음이 그리도 순수하니 우리 같은 무리가 더러워 보이는 게지. 잡담은 이쯤 해두기로 하지. 이건 지류대왕께서 내게 특별히 만들어달라 부탁하신 도구네. 잘 받아두게. 이건 어디? 이스노우님도 좀 보자. 이거 이상하게 생긴 네모난 상자잖아? 이건 이미 명맥이 끊긴 기추파의 기술로 벼려낸 것이네.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는 데만도 잠옷 많은 품을 들였지. 그 오묘한 쓰임새에 관해서는 직접 만든 이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것이 좋겠군. 공상사부께서는 필시 자신의 솜씨를 뽐내고 싶어 안달이 났을 터. 아마도 낙진의 바다 어귀에서 자네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네. 다른 일이 없다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 이 대나무 피리를 함께 가져가게. 태안에게 입은 상처는 보통 사람이 감당기 어려우니 이 피리가 혹여 뜻밖의 쓰임새가 있을지도 모를 걸세. 이건 자네에 대한 나의 투자라고 해두지.
도대체 무슨 일이래요? 많이 다친 것 같은데. 건 누군데 앞도 안 보고 다니는 여기가 겁니까? 어디라고 함부로?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군. 다쳤군요. 많이 아파요? 괜찮아요. 잠시만 참으면 곧 나아질 거예요. 많이 지쳐 보이네요. 행여 과로로 몸 상하지 않도록 제가 돌봐드릴게요. 이제 피로는 한결 나아졌을 거예요. 이 다친 아가씨는 두 분의 친구인가요? 이런,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추규 부소라고 해요. 가문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고영법으로 병마에 시달리시는 분들의 아픔을 덜어드리고 탁한 기운을 몰아내드린답니다. 그러니까 의사라는 얘기야? 화서에서 고영법과 의학학은 원리가 사뭇 다르지만 의사라는 호칭이 더 편하다면 그렇게 불러도 괜찮아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부소라고 불러주세요. 두 분은 이 아가씨와 아는 사이신가요? 제가 이 아가씨의 병을 뿌리 뽑을 수는 없어요. 혹시 상처가 무엇 때문에 생긴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상처는 폐한 때문에 생긴 거야.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대풍구장한테 벌을 받았던 건 암시장의 나쁜 놈들한테 속아서 그랬던 거야. 얘를 포기하지 말아줘. 알겠어요. 고영법 또한 대풍구장에서 비롯된 것이라 제 힘으로는 폐안한테 입은 상처를 온전히 낫게 할 수 없어요. 제가 그 아가씨를 데려가 돌보면서 다른 방도가 있는지도 찾아볼게요. 당신은... 뭐? 부소 언니는 왜 자꾸 내 시종을 빤히 쳐다보는 거야? 시종한테 아직 다 안 나은 상처라도 있어?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요. 다만 지니고 계신 그 대나무 피리가 제가 알던 분의 물건 같아서 제겐 의미가 매우 크거든요. 혹 실례가 안 된다면 그 대나무 피리를 제게 주실 수 있을까요? 최대한 그에 맞는 보답을 할게요. 고영법은 보답을 바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이는 가문의 가르침이라 어길 수 없답니다. 다만 지금은 제가 가진 것이 변변치 않으니 이 빚은 외상으로 달아두어도 괜찮을까요? 보답으로 훗날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힘닿는 데까지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을게요. 우리한테는 그저 평범한 대나무 피리일 뿐이지만 부소한테는 훨씬 가치가 있는 물건인 것 같네. 자, 받아. 고마워요. 두 분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결코 잊지 않을게요. 네, 월석 사냥꾼님, 그리고 스노우. 그럼 두 분의 여정을 더는 지체하지 않을게요. 다음에 또 뵙죠. 부소 언니, 왜 그래? 괜찮아요. 제 기혈을 단비처럼 바꾸어 환자 몸 안의 병과 상처로 뭉친 탁한 기운을 끌어내는 것을 고영이라고 한답니다. 청룡의 재앙 이후로 부상자가 많아 계속 고영법을 사용하다 보니 기혈이 잘 돌지 않아 그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네요. 두 분 다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자기 기혈이라고? 시종, 이게 또 무슨 말이야? 부소, 그 얘긴 고영법이 생명을 맞바꾸는 기술이란 거야?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아? 집안 대대로 탁한 기운을 몰아내고 맑은 기운을 되찾는 비법이 전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잠시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열받아. 아까 그 운명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화서의 카론들은 왜 다들 자기 몸을 하나도 안 챙기는 거야? 아주 그냥 판에 박은 듯이 똑같다니까. 고영은 돌고 도는 것이고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죠. 병과 고통을 없애려면 당연히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답니다. 저는 이 아가씨를 치료할 방도를 찾아 떠나야 해서 먼저 실례할게요. 두 분께서는 볼일을 마저 보시고 혹시 그 아가씨를 다시 보고 싶으면 북쪽 살구나무 숲에 있는 고영각으로 저를 찾아오세요. 아이고, 너무 늦었잖아. 이제야 당도하다니. 얼마나 기다렸는지 눈이 다 뻐근하구먼. 죄송해요. 오는 길에 일이 좀 생겨서 늦었어요. 혹시 공상 사부님이신가요? 뭘 그리 딱딱하게구나. 사부님은 또 뭐고. 자자, 어서 스승님하고 불러보게나. 아이고, 둘 다 빈손이군. 스승께 올릴 선물도 안 챙겨왔단 말인가? 시종, 기술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부침성이 좋아? 저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 무기의 사용법을 여쭤보러 온 거지 제자로 삼아달라고 찾아온 게. 그럴 수가. 저 사람 갑자기 확 시무룩해졌어. 우리가 엄청 충격적인 말이라도 한 건가? 저기요. 괜찮으세요? 됐네. 괜히 급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했던 걸세. 우리 기추파의 대를 이을 자가 나타났다는 말에 기쁜 나머지 그만 정신을 놓았지 뭔가. 우리 기추파가 지금은 쇠락했지만 한창 번성했을 때는 내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었네. 그때는 눈이 빠지게 골라도 다 못 고를 지경이었어. 다시 보니 둘 다 몸쓰는 일에는 영 소질도 없고 타고난 재능도 부족한 듯하군. 정밀한 조작, 명석한 두뇌, 남다른 인내력 같은 것들이 모두 필요한 이 기관수를 익히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어. 우릴 뭐로 보는 거야? 우린 오늘 꼭 어허, 설마 하니 자네가 제법 재능이 있다는 걸 보여줄 생각인가? 자, 이 견기 방출을 한번 다뤄보게. 자네들 자질이 우리 기추파의 수준에 맞을지 어디 한번 봐야 하지 않겠나? 연옥도 밖은 책에서 본 것보다 넓고 훨씬 더 잔인했어. 이런 세상은 잘못된 거니까 내가 뭘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어. 이 태허 문자들 보이는가? 이름 한번 되게 어렵네. 에휴, 일러줘도 통 알지를 못하니 원. 태허란 형체도 빛깔도 없되 사방에 가득한 것이지. 천지가 혼돈이었던 시절의 본 모습을 일컫는 걸세. 태허가 향에 반응하여 바람을 타고 일어나면 대풍구장을 움직이는 기운이 되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을 땐 허공에 떠도는 문자의 모습을 하게 되지. 하나, 지금 이 북쪽의 변방에서는 총룡이 흙먼지에 쓰러져 아래로 가라앉고 태어마저 모든 형체를 휘감는 거대한 낙진으로 변해버렸다네. 이 견기 방추는 바로 천지를 뒤집을 듯한 효과로 태허를 빨아들여 온갖 이변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물건이야. 그럭저럭 통과라 해주시. 다음 시련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낙진이 보이는가? 이게 바로 낙진의 바다가 지금 모습으로 변하게 된 원인이네. 이 견기 방추로 낙진을 빨아들여 보게. 금방 느는군. 가르칠 맛이나. 그럼 내가 고심해서 만든 이 기초장치도 시험해보지. 그 안에 담긴 비법을 깨달을 수 있겠나? 이 장치를 해제할 수 있다면 그 안에 든 보물 상자를 두 사람에게 만남의 선물로 주겠네.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손놀림도 아주 재빠르구먼. 이제는 더 가르칠 게 없겠어. 그럼 내 시종은 이제 하산하는 거야? 하산이라. 좋네. 요즘 세상에 아직도 우리 기추파의 이름을 영광으로 여기는 이가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일 아니겠나. 자네들에게 특별히 기추파 명예제자 칭호를 내리겠네. 부디 배움에 정진하고 뜻을 굳건히 하여 우리 기추파가 가졌던 원대한 포부와 구학의 정신을 헛되이 하지 말게나. 저 높은 곳이 바로 총명 비늘이 있는 곳일세. 가르쳐준 방법으로 총명 비늘에 달라붙은 낙진을 전부 빨아들이면 캐낼 수 있을 거네. 늙은이가 함께 가면 거추장스러울 테니 자네들끼리 어서 가게나. 시종, 저기 봐. 저쪽에 이상한 게 있는데 사악한 기운이 막 뿜어져 나와. 이 스노우 마왕님의 예리한 관찰력이 말해주고 있어. 저게 바로 그 총룡 비늘인지 뭔지야. 얼른 공상사부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해보자. 안개 바다로 걸어가라. 이번엔 내가 뒤질 차례야. 사라져라. 빛의 속도로. 슬프도다. 정처 없이 떠돌던 허. 때가 되면 돌아갈 곳을 찾으려 하네. 산 그림자 드리우는 곳. 누구지? 방금 무슨 소리였어? 시종, 멍 때리지 말고 정신 차려. 정처 없이 떠돌던 허는 때가 되면 돌아갈 곳을 별빛보다 높은 하늘 공전과 죽은 자의 넋이 깃든 무덤이야. 시종, 왜 말도 없이 갑자기 이쪽으로 온 거야? 여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잖아. 스노는 방금 그 소리를 못 듣나? 설마 또 비석대랑 같은 상황인가? 믿을게, 시종. 그렇게 어려운 말들은 아무나 막 지어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한테 말을 건 건 완전 헛수고였네.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으니 말이야. 어이!
우리한테 말 걸고 싶은 양반! 당신이 누구든 간에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해줘! 검은 무리가 울부짖으니 재앙과 허물이 세상에 내리는구나. 그냥 한번 소리쳐본 건데 진짜 효과가 있네! 역시 마왕님이라니까! 시종, 그래서 그 목소리가 너한테 뭐라고 한 거야? 확실하진 않지만 방금 뭔가 수많은 검은 폐한들이 백년춘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모습을 본 것 같아. 그리고 왠지 곧 일어날 일이라는 예감이 들어. 예언인가 봐. 스노우, 상황이 심상치 않아. 일단 서둘러 백년춘으로 돌아가 보자. 예감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바닥에 쌓은 흔적이 있어. 이색 폐한의 시체도 있고. 시종, 아까 네가 들었던 그 예언이 진짜로 일어났어! 안개의 대체 그 목소리는 우리한테 뭘 알려주려던 걸까? 앞쪽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어서 가보자! 오셨군요. 복생 언니! 다른 사람들도 다들 괜찮아? 걱정 마세요. 아직 버틸만해요. 도와주시니 한결 마음이 놓이네요. 조심하세요. 절대 다치지 마시고요. 이색 폐한들이 백년춘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왔어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몸놀림은 여전히 빈틈없이 훌륭하네요. 정말 감탄스러워요. 내 시종한테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라고! 그런데 다들 어떻게 무기를 들고 있어? 지류 대왕님께서 이색 폐한들의 움직임을 먼저 아시고 바로 사람들을 모아 건장한 이들이 외곽을 막도록 하셨어요.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고요. 이런 무기는 처음 다뤄보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맞서니 생각보다 그리 어렵진 않은 듯해요. 향료의 축복 덕분인지 아직 사상자는 없어요. 여긴 다행히 잘 막아내고 계신 것 같네요. 걱정했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염려해주셔서 고마워요. 대왕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 이번 이색 폐한 위기를 진정시키려 하고 계세요. 혹시 여력이 있으시면 대왕님께 가셔서 도울 일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겠어요? 시종, 그럼 우리 빨리 지류 사장님한테 가보자! 네, 저희는 가볼게요. 여러분도 몸 조심하세요. 대왕님, 현재 몇 군데 임시 방어시설은 구축되었고 이색 폐한들이 펼친 몇 차례 공세도 모두 막아냈습니다. 대왕님의 지휘 덕분에 현재 상황은 안정적이고 모두의 사기도 매우 높습니다. 그 악한 짐승들이 쓴맛을 본 모양인지 일단은 공격을 멈추었으나 기회를 노리는 듯이 외곽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찌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훌륭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제부터는 순찰 인원을 더 늘리도록 하세요. 산등성이 사이의 사각지대를 잘 살펴서 악한 짐승들이 빈틈을 파고들지 못하게 하시고요. 이런 때일수록 노약자와 부녀자들을 살피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명부를 보고 인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따뜻한 생강차라도 끓여보내 마음을 다독여주세요. 암시장에서 빌려온 탄약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전선에 나눠주고 두 사람씩 조를 짜서 서로의 퇴로를 잘 살피도록 하세요. 네, 지류 대왕님. 현영파 현관들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버티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겁니다. 누구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백년추는 잃어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지만 목숨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방법이 없으니까요. 지류 대왕님, 아니될 말입니다.
또 이러시는군요. 혹시 저희에게 나눠주실 고견이라도 있으신가요? 남을 해치거나 도둑질하는 자는 하늘이 벌을 내린다는 것은 대풍구장의 오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검은 폐하는 공격해도 벌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대풍구장을 어찌 그리 단순하게만 해석하십니까?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일단 무기를 들면 사람의 마음은 변질되기 마련이죠. 그 칼끝이 이웃을 향하든 악한 적을 향하든 본질은 같습니다. 결국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백룡신군께서 저희를 위해 사악한 기운을 물리쳐 주실 겁니다. 만약 백룡신군의 노여움을 사서 그분의 가호를 잃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입니다. 부디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탄식의 전투라는 전철만으론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리 있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이색 패안들이 공격해 오는데 백룡신군의 가호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패안과 응천이가 곧 당도할 것이니 잠시만 기다리면. 만약 그들이 늦는다면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건 신의 규율이 목숨보다 중하다고 여기신다니 기계가 실로 존경스럽군요. 두립, 이분을 밖으로 모시세요. 길이 다르면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없는 법입니다. 정도를 벗어난 우리 백년춘이 아니라 다른 곳에 머무시는 것이 좋겠군요. 하지만 지루 대방님, 밖에는 이색 폐한들이 날뛰고 있어 혼자 밖으로 내보냈다가 저분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요. 내 명령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까? 명을 받들겠습니다. 지류 사장님, 왔구나. 조금 전 상황 너도 봤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지금은 상황이 급박하니 이런 사소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자. 백룡사당 앞 전투 상황을 좀 도와줄 수 있겠어? 향관들의 준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더 버티면 이번 위기는 단번에 해결될 거야. 의뢰비는 나중에 줄 보수에 추가해 줄게. 네, 알겠어요. 준비 끝났습니다. 백년춘의 위기가 해결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류 사장님, 부탁한 총룡빈을 우리가 다 캐왔어. 어때? 나랑 내 시종 엄청 대단하지? 얼른 칭찬해줘. 잘했구나. 두 사람 덕분이야. 지류 사장님, 괜찮으세요? 이번 청룡의 재앙이 이렇게 갑자기 닥칠 줄은 몰랐거든. 며칠 계속 신경을 썼더니 좀 피곤한 것뿐이야. 다행히 네가 가져온 이 청룡 비늘 덕분에 일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어. 이제 청룡만 다시 봉인하면 이번 소동도 마무리될 거야. 아까도 큰 도움이 됐어. 아주 때맞춰 와주었네. 저희가 낙진의 바다 가장 높은 곳에서 이곳의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급히 돌아왔어요. 다행히 늦지 않았네요. 참, 시종. 아까 총룡빈을 딸 때 들었던 그 목소리, 지류 사장님한테도 말하는 게 어때? 목소리? 청룡 비늘에 손을 댔을 때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의 주인은 이색 폐안들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들의 움직임도 파악하고 있는 듯했어요. 만약 그 목소리와 어떻게든 소통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잘못 들은 걸 거야.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색 폐한들이 백년춘을 공격할 거라는 걸 정확히 예측했어요. 적어도 저희한테 적이는 없다는 뜻 아닐까요? 일전에 낙진의 바다 깊은 곳에 어떤 탁한 기운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 그 기운에 닿은 사람은 환청이나 환각을 보기도 하고 사실과 다른 기억을 떠올리는 등 여러 증상을 보이는데 한나절쯤 푹 쉬면 나아진다고 하더군. 이 청룡 비늘을 가져다 준 것만으로도 이미 큰 도움이 됐어. 두 사람 다 먼 길 오느라 피곤했을 텐데 오자마자 내일까지 돕느라 쉴 틈이 없었겠네. 이제 좀 한가해졌으니 나가서 좀 돌아다녀봐. 참, 두 사람이 암시장에서 구해준 그 아가씨는 병세가 조금 더 깊어진 모양이던데. 수규 부소가 말을 전해달라더군. 고영각으로 가서 그 아가씨를 살펴본 다음 앞으로 어찌할지 정해달라고 말이야. 백년춘에서 나가 왼쪽으로 가면 오솔길이 하나 있어.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살구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의원이 하나 보일 거야. 거기가 바로 고영각이야. 지류 사장님, 그럼 나중에 청룡을 봉인하는 일에 저희 도움이 더 필요할까요? 걱정하지 마. 만약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두 사람에게 의뢰할게. 드디어 나오셨군요. 저희 사장님 명을 받고 이 풍아무개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볼 일 있으세요? 나랑 내 시종은 엄청 바쁘거든. 딱 1분, 아니 30초만 시간을 줄게. 당신의 실력을 눈여겨보신 저희 사장님께서 두 분과 의미 있는 일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서 함께 모리 사냥에 초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늘 저희 암시장 사람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더군요. 이 풍아무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사람한테도 고향을 지키려는 뜨거운 마음은 있는 법입니다. 가끔은 백성을 위해 나쁜 것들을 손봐주는 일도 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더 수상한데요. 게다가 이 작전은 시류 대방님께서 저희 사장님께 부탁하신 것입니다. 총룡의 재앙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이기도 하고요. 지류 사장님의 의뢰라고요? 알겠어요. 사냥감이 뭐죠? 그것은 이 풍아무개가 지금 당장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검은 패안과 비슷한 부류라고 여기시면 될 겁니다. 직접 보신 후에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언제든 그만두실 권리는 그쪽에게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친한 사이였던가요?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싸우면서 정든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풍아무개는 두 분을 처음 뵐 때부터 마치 오랜 벗처럼 느꼈는걸요. 자, 진정하시죠. 옛말에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사 모든 것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법이니 영원히 돌고 도는 건 오직 이익뿐이죠. 제가 솔깃할 만한 보상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건가요? 돈이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사장님께서는 늘 손이 크시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상이 하나 있는데 틀림없이 마음에 드실 겁니다. 얘기나 들어보죠. 모르시겠지만 저희 사장님의 사업은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휘페르보레아 제국과도 아주 깊고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혹시 그리니치 고고학 협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카밀라한테 들은 적 있어. 유적들을 세상에 다시 알리겠다고 나선 단체라던데? 엄청 유명하잖아. 저희 사장님께서 바로 그곳의 숨은 투자자 중 한 분이십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그리니치 고고학 협회의 뒷배가 화서에 숨어 있었다니! 잃어버린 친구분을 찾고 계시죠?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고고학 협회가 제공하는 정보와 인맥이 훗날 어느 날 그쪽의 소원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일단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 풍아무개가 설득한 보람이 있네요. 시간 괜찮으실 때 신몰선 안으로 저희 사장님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모든 준비가 갖춰질 테니 그때 시작하시죠. 그럼 이 풍아무개는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어야 할 텐데. 부소를 찾아갈까? 아니면 규 선생을 도울까? 어디부터 가지? 시중, 네가 정해. 부소 언니, 우리 놀러 왔어. 아무도 없나 본데? 시종, 우리 한번 들어가 보자. 월석 사냥꾼님, 스노우 왔어요? 밤새도록 간호하느라 부소는 쉬지도 못한 거 아니야? 가운에 따라 추규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구해야 한다고 해서 혹시 뭔가 잘못됐나요? 당연히 이상하지. 아무리 그래도 자기 몸부터 챙기고 나서 남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제겐 몸 안에 탁한 기운을 몰아내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괜찮아요. 그것도 안 돼. 아이 참, 고집 좀 그만 부려. 정말 말이 안 통한다니까. 저번에 부소에게 대나무 피리를 주는 대신 내 부탁 하나 들어주기로 약속했지? 물론이죠. 그럼 부소 몸부터 잘 챙기면 좋겠어. 그런 사소한 일을 어찌 부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로 소중한 약속을 낭비하게 할 수는 없어요. 나한테도 서로에게 전부나 마찬가지인 가족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도 늘 자기 몸에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 누가 괴롭히거나 다치게 해도 늘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 하지만 난 그런 모습이 정말 싫어. 그 아이가 어딘가에서 위험한 일을 겪고 있다거나 혹시 그러다 다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잠을 이룰 수 없을 거야. 이 세상 어딘가에는 분명 내가 그 아이를 걱정하는 만큼 부소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몸 조심해. 그 사람이 슬퍼하지 않도록. 죄송해요.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나 보네요. 알겠어요. 그 말 잘 생각해 볼게요. 그래야지. 시종, 너 생각보다 말 잘하네. 역시 이 마왕님 최고의 부하야. 저 아이 정신 차렸나 본데? 엄마, 돌아온 거야? 난 너무 추워. 그냥 잠꼬대였나 보네요. 저 아가씨 상태는 좀 어떤 것 같아? 일단은 안정된 상태지만 폐안의 힘이 계속해서 그녀의 몸을 침식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깨어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돌아가신 언니의 기록에서 망우초라는 약초에 대해 읽은 적이 있어요.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자라는데 약성이 부드러워 태안의 강한 기운과는 상극이라고 해요. 망우초를 약으로 쓰면 저 아가씨 몸 안에 사나운 기운을 눌러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언니가 연구하던 약초학은 제 고영법처럼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이지만 원리는 달라요. 저는 약초학 쪽으론 아는 게 거의 없지만 지금으로선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러지 말고 빨리 출발하자. 마침 잘 됐네요. 저도 막 정신을 차리고 약초를 캐러 나서려던 참이었거든요. 조금만 늦었으면 서로 엇갈릴 뻔했어요. 근데 말이야, 그 이승인가 저승인가 하는 알쏭달쏭한 곳은 어디에 있는 거야? 우천이라는 곳이에요. 두 분뿐만이 아니라 화서 토박이들조차 평생 한 번 가봤을까 싶은 곳이죠.
화서의 독특한 풍토가 빚어낸 곳이에요. 사방에 널린 향료를 매개로 죽음을 앞둔 어떤 이들의 강한 집착은 무유생이라는 특별한 영혼으로 화하게 되죠. 우천은 바로 그 무유생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오직 마음이 수정처럼 맑은 어린아이나 초대를 받은 사람만이 우천의 경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답니다. 엄청 신기해 보이는데 나랑 내 시종도 거기에 갈 수 있는 거야? 물론이죠. 절 바짝 따라오세요. 길을 안내해 드릴게요. 이곳도 그 낙진의 영향을 받았을 줄은 몰랐어요. 걱정 마. 나한테 방법이 있어. 흠흠, 나하고 시종은 이제 당당하게 하산한 기초파 명예 제자라고. 잘 봐. 기초파요? 하얀 요괴다. 누가 말하는 거야? 유령, 살려줘 시종. 놀랄 필요 없어요, 스노우. 이 아이들이 바로 제가 말했던 무유생이에요. 다만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그 모습을 볼 수 없을 뿐이죠. 외생, 이 두 분은 내 벗이란다. 장로님께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혹시 잠시 모습을 보여서 이분들께 길을 좀 알려줄 수 있겠니? 부소의 친구? 그럼 내 친구이기도 하네. 와, 이게 무유생이구나. 조그맣고 동글동글한 게 꽤 귀엽네. 어째서 사당 재단에 있지 않고 이런 곳에 나와 있는 거니? 땅에서 희뿌연 흙먼지가 솟아올랐어. 희뿌연 흙먼지가 내 발목을 붙잡았어. 나는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해. 깜깜해지기 전에 집에 못 돌아가면 엄마가 걱정하실 텐데. 걱정 마. 우리가 집에 데려다 줄게. 이 스노우한테 맡기라고. 나 집을 잃어버렸어. 엄마가 아무데도 안 보여. 나는 갈 곳이 없어. 우와, 쟤 왜 갑자기 저렇게 흥분했지? 스노우, 제가 해볼게요. 밖에서 이렇게 오래 있느라고 많이 지쳤겠구나. 우선 사당 재단으로 돌아가서 좀 쉴까? 모두 고마워. 무유생은 강한 집착으로 만들어진 영혼들이에요. 방금 전에 그 무유생은 살아있을 때 몰래 집을 빠져나와 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세상을 떠난 모양이에요. 그 뒤로 안타깝게도 아직 너무 어려서 집으로 가는 길을 기억하지 못할 테고 세월도 많이 흘렀으니 그 아이의 가족들도 아마 이제는 찾을 길이 없겠죠. 와, 무유생은 진짜 유령이었구나. 근데 이야기책에 나오는 것만큼 무섭진 않네. 좀 불쌍하기도 하고. 이곳에는 원래 무유생이 둘 더 있었는데 아무래도 낙진에 휩쓸린 듯해요. 다른 무유생들의 흔적도 한번 찾아보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 무유생이 얼음이 너무 건드려. 어때? 이제 답을 알겠어? 모든 것을 굽어보면서도 형체가 없고 티끌로 돌아간다니 아마 구름을 말하는 것이겠죠. 진짜 똑똑하다. 이제 실컷 놀았으니까 우리 돌아가자. 드디어 무유생들을 다 찾았네. 이 마왕님은 이제 진이 다 빠졌어. 잘 들어. 지금부터 너희 셋 다 얌전히 여기 있어. 말도 하지 말고 함부로 돌아다니지도 마.
자, 스노우, 이제 그만 놀려요. 그러다 무유생들이 화가 나서 우천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 말은 우리가 아직 우천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야? 역시 햇살 좋은 날들이 오래 계속되면 좋은 일이 끊이지 않고 웃음도 그치지 않는 법이지. 오랜 벗을 다시 만나니 이 늙은이는 여한이 없구려. 주교대인 그리고 바깥에서 오신 두 손님 만나서 반갑소. 과분한 말씀이세요. 전 그런 대단한 칭호를 받을 사람이 못 돼요. 100년 전 역병이 창궐했을 때 주교대인 덕분에 목숨을 건졌으니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세 분 모두 편히 말씀하시구려. 잠깐, 시종. 두 사람 대화 좀 이상하지 않아? 전혀 안 그래 보여. 화서엔 이미 늙지 않는 의료기술까지 개발된 거야? 두 분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불로장생을 이루지 못한 사람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하루살이 목숨과 다를 바 없죠.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고영법을 조금 더 잘 알 뿐이지 결국 생로병사의 운명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어요. 100년 전 큰 역병이 돌았을 때 전 분주의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만 몹쓸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때 언니가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제 몸을 얼려줬죠. 얼마 전 언니의 뜻을 이어받은 사람이 절 깊은 잠에서 깨워주고 최신 약품으로 제 몸속의 병을 완전히 없애준 덕분에 다시 활동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쩐지 집에 아무도 안 사는 것처럼 너무 깔끔하더라. 100년이나 지났는데 그럼 언니는 아직 살아있어? 깨어난 뒤에 여러 곳을 수소문해 보니 언니는 몇 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 있었어요.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죽게 마련이니까. 초목이 시들었다 피어나듯 구름이 생겼다 사라지듯 당연한 일이지. 산 사람들이 이런 일로 마음 쓸 필요는 없어. 아, 맞다. 까먹을 뻔했네. 무유생도 죽은 존재들이잖아. 맞아요. 언니는 살아생전에 바라던 모든 바를 이뤘어요. 언니가 혼신의 노력을 다했던 약초학도 이젠 화서에서 으뜸가는 학문으로 자리 잡았고 수많은 제자들이 생겼으니까 언니를 안타까워하진 않아도 돼요. 하지만 부소가 알던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 이 세상에 혼자 남겨졌는데 외롭지 않아? 걱정 마. 이젠 나랑 내 시종이 언니 편이 되어줄게. 그럼 친구가 둘이나 생기는 거잖아. 두 사람 모두 고마워요. 옛날 이야기를 나누러 일부러 이곳까지 찾아온 건 아닐 것 같소만. 네, 저희는 고서에 나온 망우초라는 식물을 찾으러 왔어요. 혹시 어디에서 자라고 있는지 아시나요? 망우초라. 내 젊었을 적에는 그 풀이 온 산의 지천이었네만 이제는 뒷산 폭포 근처에서나 겨우 드문드문 자라는 걸 볼 수 있다. 뒷산 폭포라.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참, 혹시 그쪽으로 갈 예정이라면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소? 말씀하세요. 그대들이 오기 얼마 전에 이 우천에 낙진이 덮쳤다. 그때 무유생 몇몇이 실종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모습이 확인되었던 곳이 바로 폭포 근처였지. 혹시 그 아이들이 곤경에 빠진 것을 발견하면
부디 꼭 좀 도와주시오. 무효생들이 밤낮으로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오. 기억해둘게요. 어서들 가시오. 산자의 시간은 더없이 소중한 것이니 말이야. 100년쯤 지나 다시 와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어도 늦지 않을 거요. 이 늙은이는 얼마든 기다릴 수 있으니 말이오. 틀린 말은 아닌데 왜 괜히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지? 시중, 우리 빨리 가자. 자줏빛 줄기, 둘씩 마주보고 난 잎, 작고 하얀 꽃. 이 식물이 맞는 것 같아요. 월석 사냥꾼님, 스노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슬이 마르기 전에 망우초 10포기를 캐야 하거든요. 꽃이 활짝 피고 뿌리색이 선명한 걸로 고르면 약효가 더 좋을 거예요. 우리한테 맡겨. 저기 시중, 빨리 이리 와서 좀 봐. 이 스노우님이 뭘 잘못 들었나? 시중, 이쪽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아? 와서 확인 좀 해봐봐. 알았어. 누가 나 좀 살려줘. 누가 말하는 소리야? 지나가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아. 누나라고 외치는 건가? 저 사람도 가족을 찾는 건가? 사라지면 안 돼. 나 아직 전에 제발. 내 말이 맞지? 이 스노우님이 잘못 들은 게 아니었어. 이 마왕님은 아스포델 저 구석의 속삭임까지 다 들릴 정도로 귀가 엄청 밝다니까. 그래. 다음에 네 앞에서 말하기 좀 그런 일 있으면 멀리 떨어져서 얘기해야겠다. 너무하잖아. 그래서 이 목소리 주인은 어디 있고 우린 또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거야? 시중, 방금 뭐였어? 시중? 왜 말을 안 해? 어떡해? 부서언니,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아까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리길래 시종이랑 같이 찾아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빛이 번쩍하고 스르륵 소리가 나더니 시종이 이렇게 바보가 돼버렸어!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고 꼭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아. 스노우, 우선 진정해요. 조급해한다고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아요. 안심해요. 제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월석 사냥꾼님의 멀쩡한 모습을 본 곳이 여기예요? 이게 뭐야? 시종, 위험한 건 아니지? 제 짐작이 맞다면 월석 사냥꾼님의 정신이 과거의 틈에 삼켜진 것 같아요. 과거의 틈? 그게 뭔데? 말하는 뉘앙스를 보니까 뭔가 엄청 안 좋은 거구나. 우천은 사람들의 집착이 얽혀서 만들어진 저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천이 청룡의 재앙에 영향을 받으면 과거의 틈이라는 게 생겨나요. 모든 것을 잊게 하고 소멸시키는 빛 한 점 없는 것이죠. 잘못 발을 들인 사람은 과거의 틈이 생긴 후 2시간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혼백이 영원히 그 안에 갇혀 돌아올 수 없게 돼요. 그럼...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월석 사냥꾼님을 데리고 돌아올게요. 스노우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나도 같이 갈 거야. 안 돼요. 과거의 틈은 아주 위험한 곳이라 스노우까지 그 안에 빠지면 상황이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돼요. 그치만 난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 시종이 대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계속 여기서 기다리고만 있어야 한다니. 그런 건 너무 괴로워. 스노우,
자, 손을 줘요. 이건 언니가 그랬어요. 약이 있을 땐 단 거를 먹으면 달콤함이 느껴질 거라고요. 제 생각엔 마음이 괴로울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울지 말아요. 네? 제가 꼭 월석 사냥꾼님을 무사히 데리고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그럼 어서 가봐. 내가 이 무슨 틈새인지 뭔지가 갑자기 다치지 않게 잘 지켜보고 있을게. 맨날 대단한 마왕님이라더니 결국 자기 시종 하나도 못 지키고. 너 진짜 나빠. 스노우가 똑똑히 지켜볼 거니까 사라지면 가만 안 둬. 바보 시종, 너 꼭 무사히 돌아와야 해. 안 그러면 카밀라한테 1년, 아니 10년, 100년 동안 일 시킬 줄 알아? 여긴 어디지?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온통 조용해서 내 심장 소리밖에 안 들려. 마치 하얀 모래가 쏟아져 내리던 그 시작점으로 돌아온 것처럼. 처음부터 월석 사냥꾼님, 제 목소리 들려요? 부서? 부서? 어디 있어? 제가 있는 곳은 거기랑 좀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여긴 특수한 공간이라 생각만으로도 서로 통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당신을 보고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걱정 말아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알겠어. 맞지? 베레! 우린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몸 조심하고 다치지 말고 지내. 이제 앞으로 나아가. 멈추지 마. 난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게. 오랜만이야. 어디 갔다 온 거지?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설고 새로운 곳? 언젠가 아이스레이크 시티에 돌아오면 나한테 그 이야기 해줄 수 있을까? 좀 사치스러운 소원일지도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날 잊지 말아줘. 당신을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월석 사냥. 여긴 어쩐 일이니? 너무 오랜 시간 이곳의 기운에 물들어 있어서 이젠 말하는 능력도 잃어버린 거니? 정말 안 됐구나. 너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나를 잘 따라오렴. 내 평생의 소원은 오직 고영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거야. 이 냄새만큼은 절대로 저버릴 수 없어. 촛불색이 좀 이상한데요? 벗어날 수 있을까? 역시 예상대로네요. 미안. 데리고 나가주겠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약속을 못 지킬 것 같구나. 너 자신을 태워 빛을 내겠다는 거니? 그러다간 영영 사라져버릴 텐데. 알겠어. 힘껏 널 지켜줄게. 부소, 네가 사람들을 치료해주다가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어.
이제 고영법은 쓰지 마. 걱정해줘서 고마워, 언니. 난 이제 괜찮으니까 돌아가. 괜찮다고? 그렇게 자기 몸을 아끼지 않다가 기어이 목숨까지 잃어야 성에 차겠니? 사람을 구하는 건 대풍고장이 우리 부시 가문에 내린 사명이야.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받는 걸 보고도 모른 척하라는 말이야? 언니가 처음에 약초학인지 뭔지를 연구하겠다며 대대로 내려오는 고영법을 저버리지 않았다면 내가 이 지경이 됐을까? 미안해. 언니처럼 제 몸 아끼는 일 난 못해. 부소, 너 줄곧 날 그렇게 생각해왔던 거구나. 부소, 네가 이 꽃다운 나이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둘 순 없어. 널 살릴 약을 반드시 만들어낼 거야. 내 남은 생을 다 바쳐서라도. 그러니까 기다려주렴. 부소, 난 부소가 죄송해요. 걱정을 끼쳤네요. 이름 모를 이 무유생 덕분에 과거의 틈에서 길을 잃지 않았어요. 남을 돕는 게 자신을 돕는 거라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네요. 정말 잘 됐어.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마음이 놓여. 아직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곳은 빠져나왔지만 아직 안심할 순 없어요. 저를 따라 어서 이곳을 떠나 원래 세계로 돌아가요. 알겠어. 우선 이 빛나는 옥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요. 살 길을 안내해 줄 거예요. 고마워, 착한 사람. 아직 더 많은 동료들이 흩어져 있어. 여긴 안 좋아. 어서 도망쳐야 해. 여길 벗어나려면 모두의 힘이 필요해. 여기에 더 많은 무유생들이 갇혀 있다는 거야? 알겠어. 기억해둘게. 고마워, 고마워. 힘을 빌려줄게. 와, 추규대인이다. 그리고 낯선 사람들도 있어. 우천으로 돌아가는 출구를 보니까 너무너무 멀어. 왠지 기운이 빠져서 더는 못 걷겠어. 차라리 여기서 한숨 푹 자고 모든 걸 잊은 채 이대로 사라져도 상관없지 않을까? 하지만 동료가 왔으니까 다시 힘내서 앞으로 나아가야지. 망각에 강해서 오랫동안 헤매느라 영혼이 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 내가 너희 짐을 덜어줄게. 몸이 제비처럼 가벼워질 거야. 그럼 나는 멀리 있는 장애물을 치워서 너희 움직임을 한결 수월하게 해줄게. 야하, 야하하. 이제 문제 없어. 어서 출발하자. 수교대인, 그리고 처음 보는 백발의 용사님 고마워. 나도 너희들한테 힘을 보태줄게. 내 쇠망치는 땅도 쿵쿵 울리게 할 수 있다고. 이 늙은이 평생 무예를 갈고 닦고도 하마터면 이곳에서 세상과 하직할 뻔했구려. 부끄럽고 또 부끄럽소이다. 이로써 동료들이 모두 모였어. 한 명도 빠짐없이 말이야. 앞에는 거대한 꽃요괴가 이승으로 가는 길목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소이다. 이 늙은이가 자네들과 함께가 요괴를 물리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소. 고요한 봄빛.
도와주세요. 목숨을 구해줘서 고마워. 나중에 꼭 보답할게. 그럼 우리 먼저 갈게. 드디어 돌아왔구나. 부소 언니, 시종. 나 진짜 걱정돼 죽는 줄 알았다고. 조금만 늦었어도. 어이, 퇴퇴퇴. 나쁜 말은 입 밖에 안 내면 괜찮아. 부소, 위험을 무릅쓰고 날 데리고 나와줘서 고마워.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걸요. 괜찮아?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다만 마음이 좀 복잡해서 조용히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혹시 무슨 고민이 있어서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싶다면 난 언제든 괜찮아. 물론이죠. 이런 일을 겪었으니 이제 두 분은 제게 세상에 둘도 없는 덫이나 마찬가지인걸요. 부소. 자, 비록 과정에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만 필요한 약초는 다 구했어요. 이슬이 마르기 전에 어서 가지고 돌아가 약으로 만들어야죠. 넌 또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깜짝 놀랐네. 너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떠나지 않았네. 과거의 틈 깊은 곳에서 우연히 이 아이를 만나서 데리고 나왔어요. 이것도 뜻밖의 좋은 인연이겠죠. 유난히 부소를 잘 따르는 것 같네. 좀 곤란하네요. 이제부터 집중해서 환자를 치료해야 해서 방해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월석 사냥꾼님, 잠시 이 아이를 좀 맡아줄 수 있어요? 쫄병의 쫄병이라. 그럼 쫄병 2호잖아. 썩 내키지 않는 눈치인데? 미안, 네 생각을 너무 가볍게 여겼구나. 이왕 우리 인연이 닿았으니 앞으로는 날 따라다니렴. 함부로 널 홀로 두진 않을게. 월석 사냥꾼님, 무효생 장로님께도 돌아가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전 환자분 상태가 좀 나아지면 그때 다시 두 사람을 만나러 갈게요. 좋아, 약속한 거야. 왔나? 출발하지. 출발? 어디로요? 저한테 먼저 설명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설명? 용병술은 속도가 생명인 법이지. 만약 자네에게 설명하느라 시간을 허비해서 사냥감이 달아나 버린다면 뒷감당할 자신 있나? 그건 그쪽에서 고려하실 문제고요. 전 이번 행동이 위험하지 않은지, 그리고 정당한 일인지에만 관심 있어요. 우와, 분위기 엄청 살벌하네. 시종, 그냥 관두는 게 어떨까?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고 조목조목 따질 줄도 알고 참은 내 젊은 시절의 풍모가 보이는 듯하여 아주 마음에 드는군. 저 사람 갑자기 얼굴색이 변했어. 잠깐, 누가 저렇게 자기 자랑하듯이 남을 칭찬해? 완전 자뻑 대마왕이잖아. 가면서 이야기해주겠네. 자네들이 궁금해하는 건 내가 최대한 답해주지. 내가 보기에 대풍구장의 근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아무리 손 써봐야 그저 임시방편에 불과하네. 그러니까
애초에 대풍구장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건가요? 그렇게 딱 잘라 단정질 필요 있겠는가? 두모 오셨습니까? 상황은 어떤가? 예상하신 대로 사냥감은 부상을 입고 이미 청하원으로 몰렸습니다. 여긴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외딴 섬이라 도망칠 수 없을 겁니다. 이제 도간에 든 쥐나 다름없습니다. 청하원. 누가 그런 생각을 했지? 청하원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곳은 고대 전장 예터라서 평소에도 분위기가 으스스해 사람들이 다들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해받을 일이 적을 듯하여. 그곳에서 탄식의 전투가 벌어졌던 것은 맞다. 하지만 그보다 더 예전에는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아나?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두모. 그곳은 아주 먼 옛날 기추파의 중요한 연구시설이 있던 곳이다. 수백 년 전 반란을 모의한다고 의심한 현영파가 중무장한 병력을 이끌고 진압하러 올 때까지 말이야. 결국 싸우던 양측 모두 이곳에서 전멸하여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기추파도 그때부터 새가 기울기 시작했고 사람은 역사의 먼지 속으로 사라졌지만 물건은 그대로 남아있지. 기묘한 장치들의 원리를 더 이상 아는 자가 없으니 혹여 실수로라도 잘못 건드렸다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단 말이다. 자네까지 이렇게 말하니 이 일은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겠다. 이제부터는 경거망동하지 않게 각별히 주의하도록. 예! 그물을 거둘 때가 왔군. 자네는 내 뒤를 따르게. 좋다! 이건 대체 땅속에서 뭐가 깨어난 거야? 굉장한 장치들이네. 규 선생이 앞에 있어. 가서 한번 물어보자. 재미있군. 아주 재미있어. 수백 년의 세월도 이 고대 기계 장치들을 망가뜨리지는 못한 모양이군. 지금까지도 멀쩡히 작동하다니. 기추파의 선인들은 이토록 신묘한 솜씨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건만 지금의 대풍구장의 금지령 때문에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으니 애석하지 않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는 거죠? 맞아.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둬. 난 여기 갇히기 싫다고. 풍류를 모르는군. 골동품의 아름다움도 모르는 자들이라니. 무릇 장치란 반드시 비상구를 남겨두는 법이네. 예를 들면 눈앞에 저 비석, 성세비 말이지. 딱 봐도 누군가 두드려주길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 어이, 만약 틀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렇다면야 자네의 날랜 몸놀림에 기댈 수밖에. 똑같이 생긴 성세비가 동시에 두 개나 나타났네. 아무래도 두 사람이 각기 다른 곳에서 동시에 두드려야 하는 모양이군. 자네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지. 규 선생은 어디로 떨어진 거지? 설마 이 기계 장치는 같이 온 사람들을 갈라놓는 건가? 잠깐 시종! 앞에 사람이 있어! 잘 됐군. 사람이 왔어. 이제 나 혼자만 여기 갇힌 게 아니게 됐구나. 내 이름은 각주. 화설을 떠도는 나그네다. 두 분은 성함이 어찌 되시는가? 그럼 나는 순백의 구원자 빛의 마왕님 스노우라고 해. 보다시피 마왕이지. 세계 정복은 나한테 맡기라고. 이쪽은 내 시종인데 얘는 나 다음으로 세. 반갑다. 화서 밖에는 그렇게 멋진 직업도 있나 보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나와 잠시 동행하겠느냐? 마왕님을 우러러봐주는 너라면 당연히 좋아. 역시 화서 사람들이 뭘 좀 안다니까. 좋아. 스노우가 특별히 널 얼룩털 협객, 거침없는 검의 노래를 부르는 방랑자, 마왕국 주재 화서 외교대사로 임명하겠어. 두 사람을 알게 되어 이 각주 정말 더없이 기쁘다. 이곳에 갇히지만 않았어도 한바탕 건물을 치며 그대들과 밤새도록 술잔을 나누고 싶구나. 아 참, 혹시 오는 길에 나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사내를 본 적 있느냐? 간신히 뒤쫓아 여기까지 왔는데 검은 머리에 검은 옷차림이라서 금세 눈에 띌 것이다. 그런 사람은 길거리에 널렸는데. 오는 길에 다른 사람은 못 봤어. 그럼 됐다. 4년을 찾아다녔는데 한두 시간 늦어진다고 문제될 건 없겠지. 그렇다면 여기서 나가는 방법은 아느냐? 오, 그랬던 것이냐? 어쩐지 내가 가진 온갖 창칼로 이곳을 몇 번이나 뒤집어 엎어도 꿈쩍하지 않더니 여기를 두드려야 했던 게로군. 그건 그렇고 이 기추파가 만든 물건은 참으로 단단하구나. 엄청 폭력적인 발언인데. 세상 모든 일이 정말 싸움 한 번으로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럼 모든 게 훨씬 간단해질 것을. 에휴,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어서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자꾸나. 또 나타났네. 저 성세비는 두 사람이 동시에 두드려야 해. 그러면 발밑 받침대가 뒤집히면서 우리를 서로 다른 곳으로 떨어뜨릴 거야. 그럼 일단 여기서 작별이로군. 동행해 주어 고맙다. 다음에 다시 만나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군. 사냥이 점점 더 재밌어지는데 너무 오래 있었더니 좀 실증이 나는군. 어서 움직이세. 빨리 이곳을 떠나야겠네. 안개의 밖으로 들어가라. 가자. 빛의 밖으로. 이 숨바꼭질 노름도 이제 끝날 때가 되었군. 아니 그런가, 응천위? 운명이 어째서 여기? 그 폐안이란 게 설마 이 사람이었어요? 또 말장난 한 거군요. 미안하지만 전 빠질래요. 마왕님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다고. 자, 우선 화부터 가라앉히시게. 어째서 두 사람 다 내가 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려 드는 것처럼 구는 건가? 정반대네. 나는 이제가 대풍구장의 속박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려는 것이야. 그럼 이 사람 의견은 물어봤어요? 네 놈의 수행은 이미 천하 백성과 사직을 위태롭게 하였다. 속히 그만두어라. 내가 천하 백성과 사직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 자체가 이미 사분오열 중인 것인가? 대풍구장이 일으킨 온갖 폐단을 자네는 보고도 못 본 채 하려는 건가? 만약 자네가 응천이로 변하는 원리를 통해 검은 폐안에 대처할 방법을 알아내고 자네 또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일 아닌가? 네 놈이 염려할 바 아니다. 이 사람이 싫다고 하잖아요. 그럼 전 못 도와드려요. 또 그 지루한 인의 타령이군. 이런 수단까지 쓰고 싶지는 않았는데 말이야. 자네가 그를 공격하지 않는다 해도 그는 자네에게 칼을 쏘를 것이다. 어떤가 거기 응천이.
피해자가 이미 나타났는데 그저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할 셈인가? 이건 대풍구장의 규율에 어긋나는 일이지 않나? 비겁해. 먼저 공격한 건 너였잖아.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만 따지고 그 동기나 시비는 논하지 않는다. 응천위, 자네가 지키는 이치란 고작 그런 개캐묵은 논리인가? 미안해. 이건 내 본의가 아니야. 내 초식을 잘 보고 조심히 피해. 최대한 대풍구장의 명을 거역해보겠지만 다치지 말아줘. 어이, 이 동도둑 같은 녀석들! 왜 여기 모여 우리 사형을 괴롭히고 있는 거냐? 놈이 도망치지 않나? 다들 멈춰라. 그럼 지금까지 한 게 다 수포? 괜찮다. 간신히 사형을 만났는데 이번에도 다른 놈들 때문에 놓쳐버렸구나. 이 개와 떡도 품 안에 오래 넣고 다녔더니 다 식어서 딱딱해져 버렸네. 대체 언제쯤이나 사형께 맛보여드릴 수 있을는지 원? 찾고 있다던 사람이 옥명이었구나. 그건 그렇고 넌 왜 여기 있는 것이냐? 내가 오기 전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찌 그런 심한 일을 저자의 계략에 빠져 다치진 않았느냐? 빌어먹을. 사형은 그 숨막히는 규율에 얽매여 있지만 난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날 건드리다니 어떻게든 저작자를 혼쭐 내줘야겠다. 나도 저 사람 싫은 지 꽤 됐어. 우리 힘을 합쳐서 여길 확 뒤집어버리자. 두 사람의 대화는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사죄라도 하면 되겠나? 난 아직 화가 안 풀렸으니 조용히 있는 게 나을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 건 당신 같은 쓰레기가 되고 싶지 않아서요. 좋네, 좋아. 아량이 참 높구먼. 실로 감탄스러운 의협심이로군. 이 규하무게 진심으로 탐복하여 기꺼이 임무실패의 책임을 지겠네. 그리고 사냥감은 자네 얼굴을 봐서 풀어주지. 지류대방께는 내가 잘 이야기하겠네. 이게 정말 지류 사장님 뜻인가요? 당신 말은 못 믿어요. 그리고 사냥감이란 말 다시는 듣고 싶지 않고요. 내가 전에 말했듯이 지류대방께는 그분 나름의 생각이 있을 것이네. 당신네 무리가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나와 사형은 벌써 다시 만났을 것이다. 흑곰 양반, 내게 진 빚을 어찌 갚을 셈이냐? 내가 보기엔 그 응천이는 분명히 자네를 일부러 피하고 있었네. 만약 그가 남아서 자네 둘이 힘을 합쳤다면 여기 있는 누가 당해낼 수 있었겠나? 닥쳐라! 누가 여기서 함부로 입을 놀려도 좋다고 했느냐? 나는 아직 처리할 일이 남아있어서 먼저 실례하겠네. 이보게 친구, 한마디 일러두지. 자네 사형은 저쪽으로 달아났으니 어서 뒤쫓지 않으면 또 놓치고 말 걸세. 그리고 자네에게도 충고 한마디 하지. 모든 사람이 나처럼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은 아닐세.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야. 혹시 사형과 잘 아는 사이냐? 사형이 응천이가 된 것은 뜻밖의 사고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느끼기에 사형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아. 다음에 사형을 만나거든 내 말 좀 전해다오. 그때 일은 사형 탓이 아니고 산에 모두가 사형이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이다. 그때라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그 일은 꽤 복잡해서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 어렵다. 난 아직 사형을 뒤쫓아야 하니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주마. 너는 어찌 보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 안 되는 것이냐? 어찌하여 일이 많은 것에 얽매여야 한단 말이냐? 난 이제 가봐야겠다. 약속 잊지 말아라. 다음에 만나면 술잔을 나누며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워보는 거다. 이 소란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아무래도 대방님께서 총룡재단에서 준비를 마치신 모양입니다. 대방님께서 일전에 혹시 당신이 돌아와서 대방님을 찾는다면 우선 응접실에서 기다리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일이 끝나면 만나시겠다면서요. 잠깐만! 우리가 도울 필요는 없어? 총룡을 봉인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두 사람이 거기 갔다간 다칠지도 모르고. 아무래도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돕게 해주세요. 머릿수는 많을수록 좋잖아요. 하지만 대방님의 분부가... 아이 참! 이럴 때 뭘 그렇게 망설이는 거야? 알겠습니다. 낙진의 바다 가장 높은 곳으로 가면 총룡재단으로 가는 임시 통로가 마련돼 있을 겁니다. 이 스노우님이 사악한 용을 쓰러뜨릴 결전의 기운을 감지했다 이거야! 잠깐! 이거 마왕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서 가보자. 아슬아슬한 순간에 간신히 성공했군요. 아직 방심할 수 없어요. 위쪽의 봉인이 아직 불안정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 진영의 중심을 유지해야 하여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 올라가서 봉인을 확인해 주실 분 없으십니까? 지류사장님, 제가 갈게요. 네가 어떻게 여기에? 두 사람의 일은 이미 끝났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상회에서 기다리라고 춘망에게 분명히 전해뒀을 텐데. 이곳 상황이 너무 심각해 보여서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해서요. 이건 우리 월석 사냥꾼들이 성심을 다해 제공하는 애프터 서비스라고. 100% 만족할 거야. 아주 그냥 마음 푹 놓으시라니까, 지루 사장님. 시종 말이야, 몸놀림이 아주 끝내줘. 특히 빙글빙글 돌면서 뛰어오르는 건 완전 선수급이라고. 아무리 높은 장애물도 문제 없다니까.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두립, 일단 부상자를 데리고 가죠. 네, 대방님. 이 동전을 받아. 그걸 총룡의 이마에 놓으면 나머지는 내가 처리하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 혼이여, 떠돌며 북녘 황무지를 헤매는구나. 그대와 나 총룡이여, 혼백은 흩어지고 지난 날은 무너졌네. 아득한 그 끝에서 때를 따라 돌아갈 곳을 찾는구나.
그대는 누구야? 그대 또한 나를 해하려 왔는가? 이런, 완전히 날뛰고 있어! 시중! 제 목소리 들려요? 저희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청룡이 힘을 다했어. 마지막 일격을 부탁할게. 이로써 대풍구장이 완성되었노라. 화서의 만백성은 이로부터 영원히 전란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분쟁의 근심에서 해방될 것이니라. 태호는 이치를 관장하고 청룡은 마음을 관장하노라. 두 신께서 함께 대풍구장을 다스리시어 만백성을 보살피고 만세의 안녕을 지키실 것이니라. 마음은 모든 혼란의 시작이다. 우리 드넓은 화서가 지금의 병란에 휘말린 것은 모두 인심이 혼란한 탓이로다. 오늘 청룡은 반드시 봉인되어야 한다. 오직 방해받지 않는 이치만이 통치의 법을 관장할 자격이 있느니라. 아니 될 일이오. 만약 마음과 이치가 균형을 이루면 그 후환은 끝이 없을 것이오. 물러가라. 중요한 일을 망치다 들지 마라. 그 후 수백 년 동안 검은 폐안이 생겨나고 재앙이 남몰래 시작되었으니 오늘의 결과는 모두 그날의 원인 때문이다. 물은 총룡이란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 사람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데 총룡이 어찌 사라지겠는가? 비술로 봉인하는 것은 끓는 숯에 물 한 바가지 붓는 것일 뿐 숯이 다시 끓어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총룡은 봉인을 깨트리고 나와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영원히 이지러지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그 누가 만남과 헤어짐을 뜻대로 할 수 있으리요. 청룡, 방금 그건 당신의 기억인가요? 대체 제게 뭘 말하고 싶은 거죠? 모든 것은 이미 되돌릴 수 없게 되었구나. 천하가 피할 수 없는 큰 재앙으로 치닫게 될 것이야. 시종, 괜찮아? 괜찮아. 뭔가 장면들을 본 것 같아. 여러분, 청룡이 속박된 팀에 서둘러 공격하세요. 성공 여부는 이 공격에 달려 있습니다. 내 차례. 내 인도를 따르려. 비켜. 내가 총룡을 없애겠어. 잠깐만요.
방금 청룡의 기억 속에서 대풍구장의 내막 일부를 엿본 것 같아요. 어쩌면 청룡의 재앙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한번 이야기해볼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굳이 적대할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럴 필요 없어. 네가 엿본 것이 사실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게 뭐 어떻다는 거지? 그 반응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건가요? 백룡 신군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해. 그리고 내가 그 권능을 이어받겠어. 그게 무슨... 참으로 안타깝군. 급박한 상황만 아니라면 내게 이런 수단을 쓸 필요도 없었을 텐데. 지류 사장님, 내보내주세요! 규 선생이 그러더군. 네가 너무 순수해서 계획에 차질을 빚을까 염려된다고 일부러 다른 곳으로 보냈는데 결국은 오고 말았네. 아이스레이크 시티에서 너와 보냈던 시간은 참으로 보기 드문 한가로운 시간이었어. 한바탕 꿈만 같았지. 만약 네가 여기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야. 그랬다면 우리는 여전히 평소처럼 웃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었을 테니까. 안타깝게도 상인의 행동 원칙에 만약이란 존재하지 않아. 대체 뭘 하려는... 이건 널 위한 거야. 비록 네가 좋아하는 방식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어서 공자를 풀어주어라! 철수. 월석 사냥꾼님, 다쳤어요? 숨을 깊게 쉬고 정신을 집중해요. 제가 몸 상태를 호전시켜 줄게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울 뿐이야. 부서. 더 이상 힘을 사용하면 안 돼. 약속했잖아. 안심하세요. 제게 생각이 있어요. 지금은 월석 사냥꾼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제기랄, 오늘은 왜 이렇게 계속 한 발 늦는 거야? 경공술을 배울 때 게으름 피우지 말아야 했는데 매번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잔 내 탓인가? 난 괜찮아. 두 사람은 어떻게 같이 온 거야? 깨달은 게 몇 가지 있어서 당신한테 얘기해 줄 생각이었어요. 백년촌에 갔었는데 당신이 없더군요. 그런데 누군가 당신이 여기에 왔다고 해서 혹시나 하고 와보는 길에 이 의로운 분을 만난 거예요. 청어원에서 헤어진 후 사형께서 낙진의 바다 쪽으로 가셨을까 하여 이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재단 쪽에서 큰 바람이 불고 천지가 진동을 해서 한번 와봤다가 뜻밖에도 널 만나게 된 거다. 좀 더 일찍 왔더라면 좋았을 것을. 있잖아, 아까는 정말 무시무시했어. 너 같은 사람 10명이 와도 소용없었을걸. 그 여자가 이 마왕님이랑 시종을 가둬놓더니 용을 통째로 삼켜버렸다니까. 용 말이야, 용. 저런 사람이랑 그렇게 오래 같이 있었다니. 스노우는 지금도 소름 끼쳐. 월석 사냥꾼님,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그럴 줄 알았지. 흑곰하고 한패인 자들은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어.
그 여자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벌인 건지 짐작 가는 데가 있느냐? 나도 잘 모르겠어. 내 생각에 그 여자는 총룡의 힘을 독차지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대마왕이 되려는 거야. 세계 정복이라. 지류 사장이 그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스스로 신이 되려는 걸까요? 당신 말대로 지류 사장이 저 먼 아이스레이크 시티에서부터 계획을 세웠던 거라면 그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치밀할 거예요. 아무래도 당장은 뾰족한 수가 안 나올 것 같으니 우선 각자 돌아가서 정보를 좀 모아보자. 에휴, 사형을 찾으러 몰래 빠져나온 것인데 엄청난 일에 휘말려 버리다니. 일단 산회산으로 돌아가서 이 일을 알려야겠다. 그래야 더 큰 병고가 생기더라도 대비할 수 있을 테니 말이야. 저도 무유생들에게 가서 소식을 알아볼게요. 상고시대에 태어난 이들도 있으니 어쩌면 기록으로 남지 않은 역사의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넌 어찌할 생각이냐? 공자도 천하를 지극히 염려하는 협객이었구나. 이 각주가 사람을 잘못 사귀진 않은 모양이야. 어느새 해가 거의 다 졌으니 어서 산에서 내려가자. 여긴 밤이 되면 뼛속까지 시려서 계속 있어봐야 하등 도움될 것이 없다. 일단 떠나죠.